안녕하세요. 안경모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 손발에 땀 많이 나는 거. 요즘 이런 환자들이 꽤 많은데요. 재밌는 케이스도 있고, 또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, 제가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. 공부를 꽤 잘해요. 근데 자기 경상도 말로는 애살이라 하는데, 그런 자기 성취욕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강하고, 자기 아버지가 인근의 직장인데 저한테 진료를 받았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와서 치료받은 환자인데,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됐대요. 손에 땀이 나는, 이렇게 필기를 하거나 시험 볼 때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은 종이가 눅눅해지고, 또 밤에 잘 때는 발에 땀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. 신기하지 않습니까? 밤에 잠을 이렇게 잘 자는데 발에 땀이 송송송송 나서 이부자리가 젖을 정도래요. 저도 사실 그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왜 땀이 많이 날까? 여러분, 땀이 뭐죠? 우리 인체에서 단위 면적당 땀샘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손바닥, 발바닥이에요. 물론 얼굴에도 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드러나지만, 우리가 긴장을 한다든가, 옛날에 한일전 축구 경기할 때, 결승전 할 때 보면은 슛 이러면은 손발에 땀을 쥐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 메커니즘이 뭐죠? 긴장이거든요. 우리가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,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심장박동수가 증가됩니다. 그러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세포에 공급되는 혈액량은 많아지죠. 즉 체온이 올라갑니다. 우리 인체는 뭡니까? 36.5도. 우리 인간은 항온동물입니다. 늘 언제나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온갖 애를 다 써서 유지를 하는데,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떨어뜨려야 36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, 그런 긴장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 우리 체온은 항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그것이 발산이 안 되면 우리 몸은 염증이 생깁니다. 피부 가려움이나 두통이나 깝깝함이나 심장 두근거림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, 우리 몸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죠. 죽을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려서 그런 증상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, 하여튼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그런 긴장 상태, 학습 스트레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손발에 땀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의 진단의 핵심이 뭐냐 하면, 내가 긴장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. 한약 중에서도 그런 약들이 되게 많거든요.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간난쟁이 아이가 긴장할 때 대추 같은 것도 이야기했듯이, 이런 학생들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들도 있기 때문에, 한약재 중에서 그 긴장을 풀어주면서 심장이나 간, 특히 간이죠. 우리가 애를 막 쓰잖아요. 애간장이 타잖아요. 우리가 애간장이 다 녹았다. 이렇게 우리가 심장을 뭐라 하냐면 염통이라 하잖아요. 염통. 그러니까 염자라는 것은 불꽃 염자거든요. 그러니까 불화가 두 개 엎치니까 불꽃이 튀는 거죠. 그만큼 우리 인체에서 열과 화와 관련되어 있는 장기가 심장하고 간입니다. 그래서 간에 이제 심장에 자양분을 이렇게 좀 충분히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생기는 열이라든지 간에서 생기는 충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소를 했더니, 이 아이가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체력도 생기고 피부도 맑아지고 숙면도 취하고.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보름 정도 이렇게 약을 먹고 났더니 밤에 이렇게 발에서 나던 땀이 하나도 안 난대요. 그리고 손에 나는 땀은 이제 자기가 계속 이렇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한 50%, 60% 정도 줄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약만 먹은 치료 케이스인데,
아버지 요청으로 제가 약을 한 제 더 해주고 수족에 땀 나는 것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 그런 어떤 치료 사례인데, 요즘 저한테 그 20대 후반의 어떤 청년이 그 손에 땀 나는 것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, 그 친구는 지금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치료받고 있는데, 이 친구는 신기하게 약을 먹으면 땀이 안 난대요. 약이 떨어지면 땀이 난대요.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람마다 어떤 치료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어떤 터미네이터가 다른 것 같아요. 뭐 체질은 물론 다르고요. 그래서 이 수족 다한증이 그 신경계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게 예후들이 다 다르고 참 어려운 것 같은데, 이거 치료한 케이스가 이렇게 좀 접할 때마다 참 저도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어떤 자율신경계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그 신경계의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이 병은 뭐 치료도 될 수 있지만, 치료가 되지 않고 어떤 뭐 이렇게 관리만 좀 하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자기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다라고 이야기,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. 예, 뭐 고맙습니다.